네. 오늘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하면 통계적 추정하고 거의 끝인데 오늘 하는 데가 조금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 재밌고, 분필들이 꼬맹이가 돼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어. 얘가 갖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얘는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뭐 x가 1일 때 확률값, 2일 때 확률값, 3일 때 확률값에서 표 딱지 이렇게 그리는 거 했었죠. x, px는 x, x는 x 해가지고 k1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2x가 평균이었고,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분산의 루트 값이 표준 편차였다, 이런 거 했었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었고, x제곱의 평균에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때 얘가 BNP, 횟수와 확률,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때 평균은 NP고 VX는 NPQ고 시그마 X는 루트 NPQ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죠? 그리고 n이 한없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사용할 수 있다. 뭐 큰 수의 법칙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그런 것도 했죠. 뭐 E가 수문자가 아니잖아. E,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A, EX 플러스 B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했었죠. V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네, 그런 거 배웠어. 이산 확률 분포. 이제 이산 확률이랑 싸우는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거야. 연속 확률 분포. 얘는 확률 질량 함수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에 하나씩 대응했어, 확률값이. 얘는 정수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얘는 연속되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값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그려져. 얘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막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또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얘가 갖는 분포는 n, m, 콤마 시그마 제곱. 얘는 정규 분포를 갖습니다. 정규 분포.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계산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상태에서,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거예요. 얘는 실수값을 취해. 연속적으로 쭉.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걔가 갖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가 알파부터 베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구간으로 등장할 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진짜 fx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이 fx라는 건 확률 값이기 때문에 fx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런데 x축이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뭐가 생각나? 정적분이 생각나요. 정적분. 그래서 요만큼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1이었어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a부터 b까지 찾아주면 되고, 그때의 값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넓이를 구해주시면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x를 가질 확률은 0이므로 0이 될 거고, 다 더하면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연속 확률 변수는 키, 몸무게, 시간, 온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지는 막 공뽑기나 공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게 아니고, 키는 계속 달라지잖아. 키가 계속 달라진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성장하는 동안은 달라지잖아. 몸무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얘들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쫙. 보기 1번이고요. 밀도 함수가 1차 함수예요. x는 0부터 4까지 나타내요. 다음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 0부터 4까지 있는데요. 얘다 0 넣으면 0이고요. 4 넣으면 4a예요.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가 그겠죠. 4a. 그럼 이때 x축과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4 곱하기 4a 곱하기 2분의 1이 1이어야 된다고. 그럼 8a가 1이니까 a는 8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때 여기 4인데 여기 3이고 여기 2고 여기 1인데 어디를 구하라 그랬냐면 1부터 3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a니까 8분의 1. 3 넣으면 8분의 3. 그죠? 그러면 이게 높이라고 아니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다리꼴이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되겠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넓이를 구해주면 얘의 확률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상징? 뭘까? 뭐야? 제목 이름 뭐야? 이거 성질? 오타가 이렇게 많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 검수를 안 하셨나? fx가 2차 함수 모양인데요. 다음 구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겠죠. 0부터 2까지. 0 넣으면 0이고요. 2 넣으면 5a로 가요. 5a. 그러니까 5a.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니다. 0 넣으면 a잖아, a.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죠? 요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러면 윗변 a, 윗변 5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게 1 돼야 돼. 6a가 1 돼야 돼. a는 6분의 1. 0부터 1까지의 값을 구해보자. a가 6분의 1이고 1 넣으면 3a인데 3a면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a가 6분의 1이니까 2분의 1. 3a면 2분의 1. 그럼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6분의 3. 6분의 4 곱하기 2분의 1. 2. 3분의 1이네, 3분의 1.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돼. 발전. 구간 0부터 3에서 모든 실수를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부터 3까지는 a 3-x였고 0부터 3까지를 갖는 다고 성립할 때 0부터 a까지가 p분의 q이다. pq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가 0부터 3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0 넣으면 x가 0이면 0부터 3까지 0 넣으면 3a가 그려지고 x가 3이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x가 0일 때 0 넣으면 3a가 되는 거야. 여기 3a 3a고 3a.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도 변하는데 여기도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x에 3 넣으면 0이에요. 0.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p x가 0일 때라고 생각해봐. x가 3까지. x가 0이면 3의 2야. 그럼 계속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3의 2 쭉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디까지? x가 3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된 거죠. 0부터 3일 때 3의 2. 그럼 이게 넓이가 얼마여야 돼? 이게 1이어야 되는 거네. 그죠? 이게 1이어야 돼. 3 곱하기 3의 2의 2분의 1 한 게 1이어야 돼. a는 9분의 2여야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어디 가요? 아, 2분의 1 없는 거죠? 미안해요. 9분의 1인 거죠? 이게 1이 아니까 9분의 1인 거예요. 9분의 1. 직사각형 넓이죠, 직사각형. 맞아. 9분의 1인 거야. 그러면 그냥 답이 여기가 9분의 1이 여기 3분의 1인 거 아니야? 0부터 어디까지? 9분의 1까지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a가 9분의 1이었으니까 요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 27분의 1 둘이 더하면 28 답이 맞아요? 아니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뭔가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는 건데 지금 뭔가 이상한 건데 모든 실수값을 가진 확률 배수 x에 대해서 x부터 3까지가 아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a가 9분의 1은 맞습니까? 603.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봐봐. 그냥 x에 0을 대입해. 그러면 p 0부터 x가 3까지가 나오지. x는 0부터 3까지 가지니까, 0부터 3까지 가지니까, 이게 0부터 3까지가 다 된 거지. 이게 그냥 3의 2인 거죠. 그냥 이게 1이어야 되는 거지. 0부터 3까지 가지는 값이 3의 2인데, 그게 1이어야 되는 거지.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3의 2인데, 그게 1이어야 확률이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인 거야. A는 3분의 1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P 0부터 X가 3분의 1까지는, P 0부터 X가 3까지가 있었어. 거기서 얼마만큼을 빼주면 돼? 여기서 얼마만큼을 빼주면 이만큼이 돼? P 3분의 1부터 X가 얼마까지? 3까지를 빼주면 전체에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0부터 3까지가 다 있었는데 3분의 1부터 3까지를 빼주면 0부터 3분의 1까지가 남는 거죠. 0부터 3분의 1까지가 남는 거. 그래서 얘 계산하려면 이거랑 이거를 해서 푸는 문제. 그죠? 요런 유형이죠. 0부터 3까지는 얼마야? 1이잖아, 1. 3분의 1부터 3까지는 여기다가 A에 3분의 1 넣고 X에다도 3분의 1 넣는 거죠. 그러면 P 3분의 1부터 3까지는 3분의 1에 3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8, 9분의 8. 그러면 P는 9분의 1이 나오네. 요 값이 9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답은 PQ 더하니까 10.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조금 특이한데 기억해 주시면 좋은 문제고. 다음. 그냥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미지수 구하는 그런 문제. 0부터 A까지가 5분의 1에 0부터 A까지가 5분의 1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얼만데? 여기 다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야? 10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5잖아. 그러니까 b는 5분의 1인 거야. 일단 이거 이해되죠? 전체 넓이가 1이다. 그리고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1에. 그러면 a 곱하기 b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5분의 2가 된대. 얘는 4였겠네. 4 이렇게 약분해야 되니까 a는 4. 둘이 더하면 5분의 21이 되는 거겠죠. 그런 류의 유형입니다. 그림 가지고 넓이 구하는 유형이에요. 그림이 안 나오고 그래프식으로 그냥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프의 식이.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연속한절백수 x-a부터 x4까지고 x값이 갖는 값이 -a부터 4까지래. 중간에 0이 있겠죠. 뭐 0이 있겠죠. -a부터 0까지는 이렇게 생겼대. -a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얼마예요? b네. b. 요렇게 올라가네. 요렇게. 그 다음에 0 넣으면 b고 4 넣으면 여기다 4 넣으면 b 빼기 3분의 1이죠. 4일 때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b 빼기 3분의 1이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p x 0부터 4까지랑 -a부터 a까지를 2배 한 거랑 얘네 둘의 사이즈가 같대. 이런 얘기네. 지금 여기가 0부터 4까지랑 2배 한 거야. -a부터 0까지를 2배 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뭐야? 여기는 a 곱하기 b의 2분의 1이죠. 2분의 ab가 이게 여기 사이즈를 2배 한 게 여기 사이즈를 2배 한 게 0부터 4까지의 사이즈랑 같대. 0부터 4까지의 사이즈는 윗변 b-3분의 1 더하기 아랫변 b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식이 있는데 2분의 ab 더하기 요 넓이 이렇게 하면 약 2잖아요. 그러면 이게 2b-3분의 1인데 2배 하면 4b-3분의 2. 얘네들이 더한 건 1인 거죠. 그죠?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한 건 1이야 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답 a 더하기 b를 구해주시면 돼. 그죠? 그게 귀찮을 뿐이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계산. 위에 거는 어떻게 돼요? a, b는 4b-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4b-3분의 2가 1, 요만큼이 1-2분의 ab였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ab가 1이잖아. ab는 3분의 2잖아. 그죠? ab가 3분의 2잖아. 여기다 다시 더. ab가 3분의 2잖아.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넘어가면 4b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2잖아. 4b는 3분의 4잖아. b는 3분의 1이잖아. b가 3분의 1이면 a는 2잖아. 둘이 더하면 3분의 7이잖아. 맞나요? 3분의 7. 네. 그냥 연립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럽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간 0부터 8에서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및 또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키는데 첫 번째 4 더하기 x랑 4 마이너스 x랑 같대. 무슨 뜻이죠? 첫 번째 식?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대칭? 네, 4에 대해서 대칭. x는 4 대칭. x는 4가 축이라는 뜻이에요. 4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2부터 4까지랑 0부터 2까지랑 있는데 3배 한 게 같고 3부터 4까지는 16분의 3이었대요. 그래서 5부터 6까지를 구해보세요. 얘가 지금 0, 4, 8, 2, 1, 3, 5, 6, 7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요 4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프가. 요 4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 4에 대해서 그래프 대칭이다. 이런 뜻이고요. 2부터 4까지 4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부터 4까지랑 0부터 2까지가 있는데 2부터 4랑 0부터 4가 있는데 얘를 3배 한 게 얘 하나랑 같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할까? 그리고 얘가 3개 있으면 얘가 뭐 이렇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대충 때려 맞춘 건데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게 대칭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그죠?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부터 4까지가 넓이가 16분의 3이었다 이런 거야. 그럴 때 우리한테 누굴 구하지? 5부터 6까지는 얼마였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 이 전체 넓이는 1이죠.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하면 되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에 하나, 둘, 3개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네. 2분의 1 안에 똑같은 모양이 4개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 하나는 얼마야? 8분의 1이야.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이 8분의 1이야. 요만큼이 얼마야? 그럼 요만큼이 8분의 3이야. 그죠? 비율로 생각하면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근데 8분의 3 중에 요만큼이 16분의 3이래. 그럼 8분의 3에서 16분의 3을 빼면 16분의 6에서 빼니까 여기가 16분의 3인 거지. 근데 얘랑 뭐인 거야? 대칭인 거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3. 이거 우리 그거 할 때 나올 거네. 정규분포 곡선 할 때 나오는 모양이네. 정규분포 곡선 할 때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았고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2이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PA가 0부터 a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PA P1 A부터 B까지가 P2 요만큼이 P2 B부터 E까지가 P3 근데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봤더니 0,0 지나고 2,1 지나.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2 증가할 동안 1 증가하니까. y는 2분의 1 x네. 요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2분의 1 x야. 그럼 a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a. b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b. 2 넣으면 1이야. 그죠? 그러면 P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a제곱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a제곱이네. P2라고 하는 건 4분의 1 b제곱이네. P3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아니죠. P2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잖아. 그지? 사이만이잖아. 그러면 저 삼각형 넓이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4분의 1 b제곱에서 4분의 1 a제곱을 빼주는 거죠. P3라고 하는 건 전체 넓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1에서 4분의 1 b제곱을 빼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얘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데 등차 수열. 그럼 얘를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얘랑 더한 거랑 같겠죠. 등차 수열 이루. 그럼 다시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에 2배 한 게. 4분의 1 a제곱 더하기. 그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없어지는 거네. 하나씩. 그죠? 얘랑 똑같으니까. 아닌가? 안 똑같나? 안 똑같네. 얘에서 얘를 빼는 거네. 그럼 순서가 반대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b1이라는 거네.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봐. 4분의 1로 묶어. 그럼 4분의 3이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3분의 4야. 그런데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면 이게 3분의 4야. 근데 a 플러스 b가 3분의 4야. 얘가 1이라는 소리야. b 마이너스 a가 1이고 a 더하기 b가 3분의 4니까 변변 더하면 2b가 3분의 7이었고 b는 6분의 7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6분의 7이었어. 네. 등차 중앙 가운데 2배 하는 게 앞에 뒤에 것도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중앙 이구예요. 네 번째
이항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확률인데요. 이항분포 fx가 9분의 2x 0부터 3까지 매 시행. 그럼 일단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0 넣었을 때 0 지나고요. 3 넣었을 때까지 있는데 3 넣으면 3분의 2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3분의 2를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0부터 3분의 2로 일정하다. 5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Y라고 할 때,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이 여기까지잖아. 2분의 3까지.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2분의 3일 때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러면 확률은 요 넓이인 거잖아. 0부터 2분의 3까지 넓이. 요만큼. 좀 중간에다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럼 얼마예요? 얘랑 얘랑 곱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5회 독립시행에서 B 5회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럼 2x는 4분의 5. 그럴 때 y 일어나는 걸 y라고 한대요. y라고 한대요. 그럴 때 4y 더하기 5를 구하여라. 4 2y 더하기 5 4분의 5 답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항분포랑 섞어서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612번 연속 확률배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이고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일단 fx부터 그려봅시다. fx를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일 0, 1까지 있어. 0, 1까지 있어. 그러면 마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a 더하기 2분의 1이고 0 넣으면 2분의 1이네. 여기쯤 2분의 1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도 0 넣으면 2분의 1이고 1 넣으면 0이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죠? 여기 넓이가 4분의 1이죠.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 4분의 1이야. 그럴 때 이쪽은 4분의 3이어야 되죠. 요쪽 넓이가 4분의 3이어야 돼. 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4분의 3이어야 돼. 그러면 2분의 요 높이가 얘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3 한 게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4분의 3. 요게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2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분의 1. a는 6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a가 6분의 1. 결국 이거 6분의 1 넣으면 0이었다는 소리죠. 0.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2배의 마3부터 2까지. 눈이 너무 따가운데? 마3부터 마2까지로 정의된대. 그럼 요 넓이를 구하는 거네, 요 넓이. 마3일 때 0이고 마2를 넣으면 여기다 마2를 넣는 거죠, 마2. 그럼 A가 6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6분의 2, 3이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여기가 6분의 1. 그러면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2분의 1이 되는 거죠. 걔의 2배. 6분의 1. 그러면 B 720번 시행해요. 720번 시행하는데 6분의 1. 일어날 확률 6분의 1. 그걸 Y라고 하세요. 그러면 2Y는 둘이 곱하니까 120. VY는 여기다가 다시 6분의 5를 곱하는 거죠. 6으로 나누면 20 곱하면 100. 2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 대충 보면서 갈게요.
수트에서 적분을 학습한 학생은 연속 확률 변수의 분산 표준 편차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이용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으므로 정적분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x에서 0보다는 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거고 A부터 B까지 하면 그 확률값을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안 풀고요. 그래서 평균을 x를 더 곱하는 거야. 확률에다가 그때 각각의 x. 우리 이렇게 위아래 곱하는 거 있잖아. x랑 확률이랑 곱하잖아. 연속 확률은 x가 계속 변하는데 그때의 확률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또 곱해주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루트 씌우면 분산이 나온다. 아예 표준 편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것도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네, 정규분포예요, 오늘. 이항분포를 배웠고 오늘 이제 정규분포를 배운다. 정규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요렇게 생겼대. 시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 이거 자연대수, 자연상수 우리 배우는 거 2 리미트 0으로 갈 때 뭐 그거 있잖아요. 그 2야. 얘가 등장하고 걔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얘가 그 제곱의 평균이죠.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생긴 식이 있대. 그래서 걔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대.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종 모양.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고 얘가 대칭축이고 이쪽이랑 이쪽의 넓이가 똑같아. 그리고 이쪽으로 점근선, 이쪽으로 점근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이 반이 얼마? 0.5. 이쪽 반이 얼마? 0.5가 된다. 0.5.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n,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정규분포는 여기 평균, 여기에 분산을 쓰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잖아.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야. 평균 분산을 쓰는데 시그마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잘 보이게 쓰는 거예요. 이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정규분포예요. 네. 그래서 해설 보시면 강수량, 시험 점수, 키, 몸무게, 통학 시간, 신생아 체중 등 자연 현상, OR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 자료의 수가 커짐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의 모양의 곡선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확률 변수 x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 종 모양의 특정한 곡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다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은 어떻게? 평균을 중심으로 거기에 가장 많은 숫자들을 갖고 있고 평균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조금 적어지고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사회에서는 평균에 가까운 게 좋은 거야. 평균을 벗어난 어떤 집단들이 있다는 거지. 하위 4%, 상위 4%가 있는 거야. 걔네는 평균을 벗어났어. 그러면 자연이나 사회에서 걔네들은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1등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9등급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돌연변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국평호, 국민평균 5등급 국평호가 제일 좋은 거야. 사는 데는 평균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근데 우린 여기가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죠. 여기가 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등급으로 끊는 게 되게 자연이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이 그림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 너네 평균 나누는 것도 4등급, 4%, 7%, 11%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걸로 나눠 놓은 거야. 요 모양대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록한 모양이 되고 중간엔 m이 있고 평균이 있고 곡선의 볼록한 모양을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 표준 편차일 때 얘를 m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로 나타냅니다. m에서 얼마만큼 시그마만큼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값들이 어떻다? 둘이 똑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칭되어 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볼 건데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썼을 때 20은 뭘 의미해? 평균. 요 20은 평균을 의미해. 평균. 요거는 분산. 밑은 표준 편차. 표편. 오케이? 그럼 20이 평균이야. 20의 평균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라고? 이게 딱 반이니까 0.5겠지.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0.5야. 그러면 10보다 작다랑 뭐보다 크다가 똑같겠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30이겠지. 여기가 30. 대칭되어 있어요. 30. 30보다 큰 것의 이 면적, 확률값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이제 풀어가게 돼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뭐라 그랬어? 첫 번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종모양이다, 점근선이 x축이다 라는 거야.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x축과의 넓이는 1이고 이거 m반은 0.5, m반은 0.5다. m부터 a까지랑 여기 요 얘기 2번, 여기 a까지랑 마이너스 a까지랑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죠. x는 평균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fx는 x가 m일 때, 그 다음에 m일 때 루트 2 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 이걸 갖는다고 하는데 뭐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의 거리는 시그마고, 시그마가 일정할 때, 첫 번째 여기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이런 말이야. 평균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종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축이 달라지는 거죠. 축의 위치가. 알겠죠? 두 번째, 평균이 일정할 때가 있습니다.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하고 시그마가 달라진다면 축은 똑같지만 표준 편차의 모양 때문에 종의 모양이 종이 뚱뚱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 2다, 그러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0.8이야, 작아져.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부분은 작은 게 좋습니다. 표준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값인 거야. 그죠? 평균에 다 붙어 있어. 그럼 좋은 거야. 이렇게 멀어져 있어? 안 좋은 거야. 소득이 평균에 모여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소득이. 국민의 소득이 모여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멀어져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 너무 부자야.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 빈부격차,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진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운데로 붙어 있는 게 좋다고. 대부분은 가운데로 붙어 있는 게 좋아. 물론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건 좋을 수도 있겠지. 위에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 있을라나? 잘 모르겠네. 그럼 절대 강자랑 절대 약자가 너무나 뭐라 그러지? 확연히 드러나니까 사실 이건 자연이나 사회에선 좋은 현상은 아닌 거야. 이게 벌어져 있는 게. 모여 있는 게 좋은 거야. 중산층이 두툼해야 나라도 잘 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그 중산층에 들어갈 가능성,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가 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여기 줄어들고 여기가 좀 더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이 위에까지 갈 수 있나?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평균과 시그마 값에 따라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 건데, 평균이 달라지면 축이 달라진다. 모양은 똑같다.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축은 똑같은데 모양의 두꺼운 정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찾는 문제 등장할 겁니다. 보기 2번이고요.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고, 종의 중간에는 평균 m이 있다. m보다 크면 0.5, m보다 작아도 0.5다. 기억은 맞죠? f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x1, x2라고 했을 때 x1 이렇게 있고 여기 x2가 있다고 칩시다. x1부터 x2의 넓이는, 그러면 p는 x1보다 작은 것에서 x2보다 작은 것을 빼면 반대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x2에서 x1을 빼야지 요만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x2가 더 큰 쪽에 있어요. x2에서 x1을 빼야 요만큼이 나오는 거. 이건 틀렸다.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모이니까 평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그마 값이 더.
공부를 시켰어.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선 다르겠지만 공부를 시키는 입장에선 평균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 그지? 평균이 골고루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봤을 땐 평균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 아닌가? 어쨌든요. 보기 3번. 평균이 가장 큰 것. 평균 누가 제일 커? 4가 제일 크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게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평균이 커지는 거다. 축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도 4번이죠. 얘가 제일 홀쭉하잖아. 그죠?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각각 구해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 멀어져 있는 게 가장 큰 거죠. 1번이 가장 크다.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하면 평균은 A랑 B는 평균이 같고 C가 큰 거죠. 그래서 MA, MB는 서로 같고 MC가 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값은 어때? A랑 C가 똑같지. 뚱뚱한 정도가 A랑 C가 똑같아. 그래서 MA랑 MC가 똑같고 누가? MB가 뚱뚱하니까 얘가 표준 편차는 더 큰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와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해볼 거예요. 또 설명하면 또 엄청 넓으니까. 308 학생 수가 서로 같은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각각 X, Y라고 할 때 X, Y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X, Y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였다라는 거예요. x가 fx, 얘가 x야. 얘가 y야. x가 어디 고등학교? A 고등학교. 얘가 B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M1보다 작은 값은 0.5죠. M1보다 작은 거 0.5야. 그 다음에 M2보다 작은 것도 얼마야? 0.5죠. 둘이 더하면 1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B고등학교, 여기. B고등학교 수학점수 평균이 A고등학교 수학점수 평균보다 높네. A고등학교 수학점수의 표준 편차가 얘가 커. B고등학교 수학점수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 맞지? 얘가 더 벌어져 있잖아. 표준 편차가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작은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표준 편차가 작은 시험에서 내가 시험을 잘 봤어. 랑 표준 편차가 큰 시험에서 내가 시험을 잘 봤어. 랑 내가 어디서 더 공부를 잘한 거야? 표준 편차로 봤을 때. 작은 데서 내가 잘 보면 잘 본 건지, 멀어진 데서 잘 보면 잘 본 건지. 어떨 것 같아? 작은 거? 벌어진 데서 내가 잘 본 게 잘 본 거야. 점수가 엄청 골고루 있는 데서 잘 본 게 잘 본 거야. 다 모여있는 데서 잘 본 거는 모여있는 애들도 잘 본 건데 잘 본 거. 근데 그 비교하기 따라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표준 편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큰 데서 내가 잘 보잖아. 그럼 나한테 가산점을 좀 더 줘. 내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수능 시험 그 시험지에서 표준 점수 나오잖아. 표준 점수. 그게 요 표준 편차로 바꿔준 점수거든. 표준 점수라는 게 표준 편차를 먹여가지고 나오는 점수거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일수록 내가 잘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와. 평균이 낮은 곳에서 내가 잘 보면 잘 나와.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계산하는 공식이 또 막 뒤에 써 있어. 그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615번. 근데 그게 또 막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등급이 50점 맞아, 예를 들어 그 탐구 과목일 때 50점 맞아 1등급인 게 있고 48점 맞아 1등급인 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똑같은 수학인데 미적분은 만점, 그러니까 표준 변환을 했을 때 만점이 뭐 예를 들어 130점이야.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아무리 잘 봐도 125점밖에 안 돼. 표준 변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 공정한 시험이냐는 거야.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똑같은데. 그런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게 공정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수능에서 지금 되게 많고. 그래서 결국 수능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교 학점제 들어가면 지금 뭐냐? 몇 학년이죠? 지금 중3. 애들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잖아, 등급이. 수능, 수학에 이거 안 들어가. 확률과 전개, 미적분, 기하가 수능, 수학에 아예 안 들어가. 그래서 너네 공통으로 하는 거 있잖아. 수원, 수투까지만 수능에 등장해.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공부 안 하는 애들 뽑을 수 없잖아. 그럼 대학에서 다 시켜야 되거든,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그럴 수 없으니까 대학에서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보게 시킬 거다. 그래서 본고사가 부활할 거다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겠지. 또 그거 시키는 사교육이 생겨나겠죠. 그런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행렬 1, 0, 0, 1, 2, 3, 1, 2, 뭐 행렬의 합, 행렬의 차, 행렬의 곱 이런 거 있거든요. 행렬이라는 걸 배워, 이게. 이거 데이터 관리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뭔가 그 뭐지, 빅데이터 기술에 이게 사용돼, 요새 엄청 많이. 그래서 이거를 엄청 오랫동안 안 배웠어. 한 10년 이상 수학을 안 가르쳤거든, 애들한테,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하거나 뭐 할 때 행렬을 애들이 안 배우고 오니까 그 학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거 되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행렬을 안 배우냐 했어. 그래서 행렬이 이번에 고1 수학에 들어가. 새로 걔네 그 교과과정 시작하는데 이게 행렬이 들어가는데, 근데 웃긴 건 뭐야? 수능에서 미적분도 안 가르치고 기하도 안 가르치고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야, 걔네 고등학교 내내. 근데 이거보다 대학 가면 미적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 무조건 미적분. 문과에서도 쓰고 이과에서도 써. 문과 애들도 엄청 많이 써. 경영경제 이런 거 듣는 애들.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 모든 곳에서는 미분 적분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어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행렬 갑자기 왜 추가했냐.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 거야.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행렬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행렬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물론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지만 나처럼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행렬을 엄청 했었거든. 어쨌든 해볼게요. F랑 G가 있습니다. F를 X라고 했고요, 얘를 Y라고 했어요. 오른쪽 그림 것 같아요. 지금 얘가 평균이 20이고 얘는 평균이 10이에요. 얘가 표준 편차가 작고 얘가 표준 편차가 커요. 그러면 기억 2는 3, 2x 더하기 5는 2y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2x는 10이잖아. 그럼 여기 35고요. 2y는 20이잖아. 얘도 35네. 둘이 같아. 이거 맞았어. 시그마 값은 누가 더 컸어? x가 더 컸어? 맞았어. 왜냐면 이게 더 뚱뚱해. 그러면 10부터 20까지 x, 10부터 20까지 x 랑 20부터 30까지의 P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표준화를 배우고 이걸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여기 10칸이고 여기도 10칸이잖아.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 시그마 값에 대한 10칸과 얘 시그마 값, 얘의 표준 편차에 대한 10칸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르겠지. 누가 더 크냐는 거야, 그럼. 그게 얘가 크냐, 얘가 크냐 물어보는 거야. 그죠? 615번에. 누가 더 크냐는 거야. 이건 그냥 넓이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표준화를 배워야 이게 쉬운데. 표준화로 해서 하면 쉬운데. 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그림 봤을 때 여기가 더 넓으니까 이게 더 넓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표준화를 배우면 이렇게 표준화 해가지고 풀면 이게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네, 5번이 정답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두 번째, 확률 변수 x와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였다.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gx이다. 얘가 얘이다 일 때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요게 이제 힌트고 요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평균이 둘이 똑같아. 평균이 둘이 똑같아. M에서 똑같이 있어. 근데 표준 편차가 각각 시그마랑 시그마2인데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면 여기에 2m이 있고요. 여기에 3m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X는 2m보다 작은 곳이랑 Y는 3m보다 작은 곳이 서로 같대. 이것도 네. M이고 여기 2m, 3m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M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M씩 차이가 난다고 치면 그러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가 X라고 생각해 볼게요. 확률 변수 X. 얘가 X야. X는 뭐보다 작다고? 2m보다 작대. 요만큼이랑 얘는 어떤 애는 3m보다 작은 게 같아야 돼. 3m. 그러면 3m보다 작은 게 얘랑 같으려면 얘 3m이라고 하는 Y의 평균이 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요 넓이랑 요만큼 넓이랑 여기서부터 간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데 있어. 3m보다 작은데 더 높은 데 있어. 그럼 동현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보다 작은 면적이야, 요만큼. 2m보다 큰 면적이군요. 작다고 생각했군요, 계속. 근데 2m보다 큰 면적이야. 2m보다 큰 면적이야, 요만큼. 요만큼이랑 3m보다 큰 면적이랑 같아야 돼. 3m보다 큰 면적이 같아야 돼. 이 면적이랑 여기가 더, 그러면 이만큼이 거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더 어디 있어야 돼? 더 높은 곳에 있어야겠지. 평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있으면 더 조금이잖아, 그치? 더 크면 안 되고 더 작아야 돼. 그죠?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이게 M이고 여기가 2M이고 여기가 3M인데 얘가 더 이렇게 있어야 3M보다 작은 게 이렇게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X고 이게 Y인 거죠. 그럼 X가 더 어때? 시그마 값이 작죠. X가 시그마 값이 작고 Y가 큰 거죠. 시그마 값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 X를 2배 한 게 Y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2번에서.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걸 안 알려줬는데 계속 풀라고 하네.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서로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평균만큼을 빼. 평균. 그리고 얘를 시그마로 나눠줘. 얘가 시그마 1이었어. 여기서 평균만큼을 빼. 여기서 시그마 2를 빼. 그러면 이거랑 이게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을 빼시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평균을 빼시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져요, 둘이. 그러면 시그마 1분의 m은 시그마 2분의 2m이랑 같죠. mm이 지워져.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2는 2 시그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네. 뒤에 표준화 하면은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평균이 똑같다며. 그럼 FM이 더 크죠. X가 더 크죠. 평균의 최대값은. Y는 작고. 이것도 맞죠. 그럼 X가 0보다 작대. 그럼 여기가 2m이고요. 여기가 0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m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0보다 작다는 거랑 Y가 0보다 작다는 걸 더하면 1이 되냐는 거야. Y가 0보다 크다는 걸 더하면 1이 되냐는 거야. 그러면 0이랑 대칭되는 게 누구야? 0이랑 대칭되는 게 2m이죠. 2m. X 입장에선 2m이야. X가 2m보다 크다. 인 거예요. 여기는 P.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더하기 P. Y가 뭐보다 작다는 게 돼요? 얘는 0이랑 대칭되는 게 얘도 2m이죠. 2m. Y가 2m. 2m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2m보다 작고 이렇게 크게 돼. 그럼 1은 안 될 것 같은데? 3m이 돼야지 여기랑 여기가 다 같은 거라며. 그죠? 여기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같은 거라며. 2배 한 개. 그래도 안 될 거예요. 디귿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것도 근데 표준화를 배우고 나서 저거 풀어야지 저게 말이 되는데 표준화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푸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네. 표준화를 이용한 자료의 비교가 나오고 인원수 구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표준화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냐면 301쪽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따라 종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구해야 하는 그 종 모양의 면적이 달라지잖아. 근데 이 막 식이 엄청 더러웠었잖아. 얘를 계속 적분할 수 없잖아. 이거 적분해서 구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적분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 계속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평균은 0으로 그냥 맞추고 분산이 1, 즉 표준 편차가 1인 0,1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들로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 Z가 정규분포 0,1을 따르면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종 모양의 그림이 돼. 그래서 이 종 모양의 그림을 다 적분해 놨어. 이 계산을 하면 다 얼마가 나오는지를 다 계산해 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준화된 걸 가지고 확률값을 구하도록 하는 이 책의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Z로 나타낸다라는 건데.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하고 요 곡선의 뚱뚱한 정도를 그냥 1로 다 나타낸 거야. 1로. 알겠죠? 평균이 다 달라. 표준 편차도 다 달라. 그런데 그걸 그냥 다 표준화 하나로 다 맞춰. 다 맞췄을 때 비교하면 평균도 똑같아지고 이 뚱뚱한 정도도 똑같아졌잖아. 그러면 거기서 비교하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 P가 0부터 1.96. 그래서 1.96 하면 0.475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책 뒤에. 맨 뒤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표 보는 건 몰라도 되고요. 넘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다음 확률 변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 무조건 종 모양을 그려. 표준화, 종 모양을 그려. 종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얘가 평균이 무조건 얼마라고? 평균이 무조건 0이야. 그럼 거기서 한 칸을 가면 마이너스 1이겠죠. 예, 첫 번째.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대? Z가 크대. 커. 근데 반은 얼마였어? 반은 무조건 0.5. 0.5. 여긴 0.5. 그런데 0부터 1까지가 요 넓이가 0.3413이래. 그럼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얼마겠어? 0.3413이겠지. 반. 똑같으니까. 대칭. 그럼 0.5에다 0.3413을 더하니까 여기는 0.8413이 됩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문제. 종을 그려. 평균은 0이야.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이고 또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야. 어디를 구하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구하래. 요만큼. 그런데 우리 얼마 알았다고? 1까지가 3413이고 2까지가 477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기를 구하나 여기를 구하나 어때? 넓이는? 똑같겠지. 대칭되어 있으니까. 그럼 2까지에서 얼마를 빼? 1까지를 빼면 되겠지. 2까지가 477인데 여기서 3413을 빼는 거야. 9, 6 이게 얼마냐? 그냥 빼는 거죠. 3, 1, 1369 이렇게 되겠네. 1369 0.1369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보기 6번이에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반을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려준 거 봐. 알려준 거 0부터 1.96까지가 요 넓이가 0.4750이었대. 그거보다 작아. 1.53까지가 0.4370이었대. 그러면 반대로 A는 얼마여야 돼? 0부터 A까지니까 0부터 A까지 여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96이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96. A는 마이너스 1.96. 그러면 이 넓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B보다 큰 게 630이래. 630. 630. 0.5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0, 3, 6. 630. 0.630. 여기보다 뭐 한 데가? 큰 데가. 여기보다 큰 데가 B겠죠. 그죠? 그럼 여기 저 B는 1.53. 1.53.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와의 관계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의 기대값을 구해보자, 확률을 구해보자고 하면은 얘를 z로 바꿀 건데, z 어떻게 하냐면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됩니다.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가 표준화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의 대칭축이 x였는데 거기서 x를 빼니까 대칭축이 x에서 m을 빼니까 대칭축이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편차가 시그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표준화 된다고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으로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말인데,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 보기 7번 볼게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0,2제곱,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2였어.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다음 각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x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z표가 나오잖아? 그럼 z로 바꾸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x로 되어 있는데 혹은 y로 되어 있는데 z표가 나와? 그럼 바꾸라는 소리야. 그러면 p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누구야? 58도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고? 얘가 z로 바뀌어. 58에서 m이 60이었어. 시그마는 2였어. 이렇게 60에서 2를 나눠주면 돼. 빼.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p, z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찾는 거야. 그러면 그리시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반은 0.5.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0부터 어디까지랑 똑같아? 1까지랑 똑같겠지. 그러면 1까지, z가 1일 때, 0부터 1일 때가 3, 4, 1, 3이야. 요만큼이 3, 4, 1, 3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3, 4, 1, 3이야. 0.3413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0.8413이야. 여기가 0.8413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P. Z로 바뀌었어. 57에서 60을 빼고 2로 나눠. 64에서 60을 빼고 2로 나눠.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5죠. Z. 여기는 2죠, 2.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 0이고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는 0.477이. 1.5까지는 마이너스 1.5나 1.5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0.4332. 둘이 더하면 돼. 4, 0, 1, 9, 9104 이렇게 해주시면 돼. 9104. 세 번째, P. Z로 바뀌었어. 59에서 얼마를 빼? 60을 빼고 2로 나눠. 그럼 이게 얼마야? 0.5야, 0.5. 마이너스 0.5. 그럼 이렇게 있는데 0인데 마이너스 0.5보다 작은데 구하재. 0.5까지가 얼만데? 1915잖아. 0.5에서 1915를 빼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0.5에서 이게 이만큼이 0.5니까 여기서 여기 1915를 빼면 여기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0.5에서 1915를 빼니까
5, 8, 0, 4에서 빼는 거니까 3, 0.3085 이렇게 되겠네. 맞냐? 계산 맞는지 모르겠다. 네. 두 번째 8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수학 성적에 60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럼 n 60, 10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첫 번째 성적이 52점 이상 70점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냐?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52에서 60을 빼고 10으로 나눠. Z로 바뀌어. 70에서 60을 빼고 10으로 나눠. 그럼 얘가 0.8이야. 마이너스 0.8. 얘는 1이야, 1.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0.8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하는 거네. 그럼 0.492 6. 그러면 이만큼이 확률인 거잖아.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62.94%예요. 62.94%. 62.94%가 정답이다. 어디 하는 거냐 지금? 여기 하는 거네. 답은 63%, 약 몇 프로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63%야 라고 써놨고요. 이거 다 지워버렸네. 다시 n이 60,10제곱 이렇게 따랐어. 성적이 75점 이상인 학생은 약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Z로 바뀌어. 75-60을 10으로 나눠. 1.5죠, 1.5. 그럼 1.5보다 커야 돼. 1.5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 0.5에서 빼야 돼, 0.5에서. 0.5에서 1.5 빼면 8, 9에서 3 빼면 6, 0, 0.0668이고 여기다가 몇 명이 있었어 우리? 100명 있었지. 그럼 소수점 하나, 둘, 약 7명이 있는 거지. 7명. 약 7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표준화 해가지고 정규분포 이용하는 겁니다.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의 특징을 보시면 M에서 한 칸, 시그마만큼 한 칸 간 게 결국 거기서 1인 거야, 1. 이게 0.3413. 이쪽도 0.3413 두 배 더하니까 6826. 이런 식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우시면 좋고요. 네. 보기 9번. M 플러스 시그마가 A고 M 플러스 2 시그마가 B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에서 한 칸 간 거 M부터 M 시그마 요게 A래. 여기가 시그마 한 칸 간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M, 2M 여기까지 간 게 B래, B. 여기가 시그마, 2 시그마 두 칸 간 게 얘래. 그럼 1번은 평균으로부터 몇 칸 갔어?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간 거지. 그럼 얘가 두 칸이니까 A가 두 개, 여기 2A. 2번은 여기 시그마만큼 갔는데 여기보다 뭐가 돼? X가 크대. 그럼 0.5에서 A를 뺀 거겠죠. 0.5 빼기 A. 되겠죠. 3번은 시그마, 2시그마. 2시그마보다 뭐해? 크대. 그럼 2시그마까지가 뭐였어? B. 여기는 0.5. 얘는 0.5 더하기 B. 0.5 더하기 B. 0.5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된다. 정규분포. 10번. 정규분포가 얘를 따를 때 다항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Z표가 나와. 그러면 무조건 뭐 해주라고? 표준화를 하시라고. Z표가 나오면 표준화를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P. 요 값에서 M을 빼. M이 지워져. 시그마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K. Z. M을 빼. 시그마로 나누니까 K. 한 개 0.8664래. 얘 반하니까 1.5네, 1.5. 그죠? 반하니까 1.5이네. 왜냐면, 표준화 했을 때 K부터 마이너스 K까지잖아. 그러면 K까지 반, 한 칸 한 칸이니까 반 하면 되잖아, 반. K는 1.5였네. 1번에 K는 1.5. 두 번째, 절대값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요거 그냥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K 시그마, 절대값 X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없고,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M, K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M씩 더해. M, 이거 M 없고, 여기다 M씩 더해. M을 뺄 거잖아? 그 시그마 나눌 거잖아. 마이너스 K부터 Z로 바뀌고, K까지가 0.9876이었대.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9876 두 배 하면 누굴 두 배 하는 거야? 얘 두 배 한 거잖아. 2.5. 그럼 K는 2.5죠. 그죠? 두 배 하시면 된다. 2.5다. 11번. 얘를 따를 때 얘의 값을 구해보자. 얘 표준화. 아, 근데 표준화 한 게 아니고 얘는 X야. X지만 그래도 표준화를 해보면 돼요. 표준화를 해보면 돼. 어쩔 거 없이. 여기 표준화하면 P 20을 빼고 나누면 어차피 0이야. Z. 20을 빼고 나누면 2야. 그러면 0, 얘가 평균이 얼마였어? 평균이 0이었지. 그래서 한 칸, 두 칸 간 거죠. 그럼 한 칸이 시그마 하나? 시그마 두 개라니까? 여기가 1, 2니까. 시그마 2까지 간 거잖아, 요거. 477이랑 똑같은 거잖아. 답은 0.477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그마 두 칸이니까.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이유. 확률 변수가 따를 때 계산의 유형은 가장 적합한 평균 M과 시그마 값이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면 계산이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따르는 자료 중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들이 매우 다양하는데 자료에 따라 각각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고 그 곡선이 하나에 대해 일일이 확률을 계산하기 번거로워서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준화된 정규분포 확률분포를 이용해서 하나의 확률분포 계산표만 있어도 계산이 쉬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계산을 쉽게 하려고 이거 바꾸는 거야. 뭐 이걸 바꿔놓으면 눈에 더 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의 성격의 확률 변수를 또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평균이 달라. 표준편차도 달랐어.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걸로 맞춰놓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2019년 한국, 미국, 스위스 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과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정규분포 나타내는데 요게 그 국민 소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지? GDP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1위, 12위 하는데 국민 소득으로만 보면 30 몇이래. 그래서 막 우리나라 뭐 OECD 가입국이고 뭐 선진국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을 벌면 그냥 그 이제 먹고 살만이 버나 보다 라고 한대, 요새. 그리고 2억은 벌어야 그래도 조금 잘 버네 라고 얘기한대. 왜냐면 걔네 막 월세, 렌탈비가 거의 300만원? 500만원? 이렇대. 한 달에 내야 되는 집값만 거의 그 정도래. 그래서 엄청 힘들대. 그래서 돈은 미국에서 벌고 한국에서 써야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미국에다가 뭘 내다 팔아야 돼. 뭘 팔 수 있을까? 뭐가 없겠지. 홈이 이런 거 그래서 잘 팔린다던데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국민 소득으로만 보면 스위스는 우리 2배도 넘어. 평균이. 그지? 미국도 거의 2배에 달해. 근데 지금 2배보다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2억은 벌어야 연 평균 2억은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한대. 미국에서 요새. 그래서 미국계 기업에 꼭 들어가도록 화이팅. 알겠지?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 돼. 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따져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최저 점수 구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요 유형까지만 하고 또 마저 다음 시간에 합시다. 표준화를 이용한 자료 비교잖아요. 다음 표는 강인이네 학교 3학년 학생들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점수 표준 편차 나타냈고 3학년 학생 중에 강인이보다 수학, 국어,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할 때 A, B, C 대소관계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는 65,10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수학은 52,16제곱을 따르고 있고 56,12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인이 성적이 70점이야. 표준화해 65에서 10으로 나눠 52에서 62를 빼고 16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잠깐만요. 강인이 성적에서 빼고 있는 거 맞죠? 네, 65에서 56을 빼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죠?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네? 강인이 성적에서 뺀 게 아니죠. 그죠? 반대로 뺐죠. 여기 잘못했죠? 16, 62에서 5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5 맞죠? 강인이 성적에서 뺀 게 맞죠, 이번엔 평균을? 12분의 9 였나요? 맞나요? 12분의 9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평균에서부터 표준화 됐어. 여기 0에서부터 2분의 1에 가 있어. 누가? 국어가 2분의 1에 가 있어. 8분의 5랑 2분의 1이랑 비교하면 8분의 5가 조금 더 크지. 쟤는 8분의 4니까. 그 다음에 수학이 와 있겠네. 수학. 그 다음에 4분의 3 지점에 영어가 있는 겁니다. 영어. 그래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 국어가 제일 많네. A가 제일 많아. 그다음에 B, C 이런 식의 순서겠죠. A가 제일 많겠죠. 영어를 제일 잘하네 얘가. 이 세 과목 중엔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고. 수학은 52점 평균에 62점 맞았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죠? 네, 그래요. 근데 평균보다 9점 잘했는데 표준 편차가 적어가.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g이고 153g이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기준이 없는데? 2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임의로 한 개 택해서 얘가 151g 이상 154g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빼! 그러면 마이너스 1 Z 빼 1인데 0.5 이렇게 되네. 1이랑 0.5랑 더하면 돼. 얘네 둘이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계속 해봐서 느낌 오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인데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똑같다고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 두 개 더하면 여기 두 개 더하면 된다. 그죠? 8, 2, 3, 5 0.532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원수 구하기랑 여기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고, 네, 여기 엄청 많거든요. 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아이고.